안녕하세요. 그런지맨입니다. 네. 오늘은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이재명이 얼마나 상식적이고, 도덕적이고, 공감을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이재명이 연루된 일들, 그리고 연루된 일들 중에 그 처벌받은 것들, 그리고 처벌받지 않고 지금 법원에서 법적인 판결을 기다리는 것들 이런 많이 있죠. 예. 그런 것들은 기사도 많이 돼 있고, 예.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예.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도 많이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린다거나 아니면 짚어본다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전 없다고 봐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하려는 목적은 지극히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재명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얼마나 상식적인 행동을 했고 얼마나 도덕적인 행동을 했으며 또 타인에게 얼마나 많은 공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음주운전은 2004년에 해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일이죠. 이 당시에는 2004년이기도 했고, 이재명 자체가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입장이었을 겁니다. 예. 근데 결국에는 이제 공직으로 나서면서 문제가 되고 불거지게 됐죠. 얘기가 나오니까.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이재명은 2016년에 자기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씁니다. 2016년 7월 3일인데 부끄럽지 않은 내전과를 공개합니다. 라는 글을 씁니다. 네, 제가 이따가도 이 글을 좀 띄엄띄엄 좀 읽어 드릴 건데, 악의적 왜곡 음해는 이제 그만이라고 되어 있는 제목이에요. 예. 근데 이거 참 이런 글을 아무렇게나 싸지르고,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음주운전만 보겠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이재명이 이 부분은 변명 여지 없는 잘못임을 인정합니다. 인정했어요. 근데 다만이라는 말을 붙여서 또 변명을 합니다. 다만 굳이 밝히자면 2005년경 이대엽 시장의 농협 부정대출 사건을 보도한 권모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무료 변론 중 시장의 측근을 만나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대가는 혹독했지만 그 일로 대출 부정을 밝혀내 기자는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이게 저는 이재명의 갖고 있는 모든 이 사고하는 방식의 기초라고 생각을 해요. 얘가 이 짧은 이 글 안에서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고의 기초가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자, 첫 번째, 음주운전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임 인정합니다 했죠. 근데 다만이라고 하면서 변명을 늘어나요. 이게 첫 번째. 모든 이재명이 하고 있는 모든 말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아는 일, 남들이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일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무조건 단 한 번도 반론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무조건 반론을 합니다. 자기는 잘못하지 않았다라든가 잘못을 했지만 이유가 있다라든가 모든 그런 기초예요. 다 이게. 그 뒤에 굳이 밝히자면 2005년경 이대엽 시장의 농협 부정대출 사건을 보도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뭐가 다르냐면요. 2005년경 이대엽 시장의 농협 부정대출 사건이라고 씁니다. 자, 벌금 언제 맞았냐면요. 2004년 7월 28일 날 맞았어요.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이재명은 시간과 공간이 아주 자기 멋대로의 사람이에요. 이 기억 속의 시간과 공간이. 어떤 시공간이 너무나 자기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는 거죠. 대가리 속에. 왜 그럴까요? 거짓말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이유를 붙여야 되거든요. 자, 이것까지도
이거 뭐 벌써 거짓말이 했지만 더 한번 봅시다. 음주운전을 한 게 무료 변론 중 시장 측근을 만나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요. 증언을 수집하는 데 있어서 음주운전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상식적이죠? 예. 이재명 씨는 이 정도로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예. 증언을 수집하는 데 있어서 뭐 수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라고 합니다. 예. 자, 농협 부정 대출 사건 괜찮아요.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가는 혹독했대요. 예. 대가는 혹독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했는데 이 대가가 혹독했지만 대출 부정을 밝혀내는 기자는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잘했다는 일이죠. 잘한 일을 얘기하고 잘못한 일을 덮습니다. 이게 이재명의 기본 시스템입니다. 이 대가리 속에 사고하는 시스템. 매우 상식적이고 국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고, 그죠? 아주 보편적인 그런 사고방식인 거죠. 이게 아주 제가 이런 것을 찝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방송을 하는 겁니다. 뭐 잘했네 잘못했네 뭐 이 사건이 틀리네 맞네 이런 것보다도 이재명이 했던 해명들 얘기들 그리고 행동했던 방법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정말 상식적이다. 정말 누구나 다 공감을 해야지. 이 정도는 해야 상식적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갖고 온 얘기입니다. 음주운전은 첫 번째, 거짓말. 2004년에 7월 달에 벌금을 받았는데 2005년에 음주운전했다고, 어떤 이유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마저도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시간도 다 틀리죠. 이런 인간입니다. 또, 두 번째. 검사 사칭. 이거는 좀, 검사 사칭은, 자, 얘는 방금 전에 했듯이 똑같아요. 이것도 파크뷰 알죠? 그걸로 인해서, 당시 성남시장, 추궁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KBS PD,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뽀빠이, 이상용 씨 인생 작살내놓은 그 PD. 예. 그 PD랑 같이 한 일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재명이 옆에 있었어요. 직접 통한 건 아닙니다. 근데, 법조인으로서 어떤 같이 PD와 한 팀이 되어서 이 파크뷰 사건을 조사하는 어떤 법조인으로서 옆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법에 관한 책임은 이재명이 지는 게 맞아요. 그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렇게 검사 사칭을 하는 행동을 보였으면은 못하게 막았어야죠. 법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으면. 그죠? 근데 이재명은 이기는 데 있어서는 무슨 행동을 해도 상관이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PD랑 얘기를 할 때 이런 걸로 하면은 이렇게 행동하면은 더 쉽게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둘 간의 합의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자리를 떠났다가 다시 왔다가 하면서 메모지에다가 이 뭐라고 물어봐라라고 메모를 전달해주기도 했다고 하니까 이 자체로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는 거지만, 이것 자체도 이재명이 해명한 것을 다 믿어준다고 하더라도, 예, 이 검사 사칭에 대해서 했던 것을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게 아니라, 음주운전하고 똑같죠? 이걸로 인해서 파크뷰 사건을 해결을 했다. 그렇게 해서, 새누리당 당시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 인사를 자기가, 처단을 하게 됐다. 이런 것만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얘의 사고 구조는 그래요. 잘못한 게 있어도 잘한 걸로 덮을 수 있다라는 사고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예. 이런 사고 구조를 갖고 있는 애들한테는 잘못했다 잘했다의 기준 자체도 모호하지만 본인이 누군가에서 해를 끼치는 것도 자기 안에서 합리화가 되면은 해를 끼쳐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두테르테, 두테르테, 푸틴, 많죠. 예. 시진핑. 남에게 해가 가든 말든 본인한테 이득이 되면은 이득인 거고, 그 공정함은 본인이 판단하고, 이런 인간에 대해서 정의를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정말로. 정의를 얘기한다는 거. 바로 공정함을 바로 세운다라든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100가지의 공정함이 있는데, 99번의 공정함을 지키고, 한 번에 공정함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숫자상으로 99%의 공정함을 지킨 거니까 공정한 건가요?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야, 1%밖에 안 되는 실수일 수도 있고 잘못일 수도 있는데 그 잘못 한 개가 99번의 공정함을 지킨 것을 다 없는 걸로 돌릴 수 있느냐라고 반론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좀 더 깊게 생각하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99명의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한테는 공정함을 그대로 하고, 단 한 명의 자기 측근, 단 한 명의 자기 자신의 잘못, 단 한 명의 자기 가족, 이런 사람들한테는 특혜를 주고 죄를 면해주고, 그게 뭐예요? 그게 청탁이고 그게 침묵질이고, 그죠? 그런 짓을 아주 쉽게 하는 인간이에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연루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항상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이재명, 참 정의롭고 상식적이고 정의에 나오는 마음이 넘쳐서, 예. 잠깐의 실수로 검사사칭도 하고 음주운전도 하고, 그죠?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미래를 맡긴다고 자신할 수 있죠? 자신의 미래를 맡길 수는 있겠죠. 예. 자신이 이득이 있으면. 그렇지 않고서는 누군가에게 속아서, 예. 자신과 관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예. 모든 일을 처리할 때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를 볼 때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니까 해도 돼, 저 사람이니까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하면 안 되죠. 예. 많으니까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 형수 쌍욕. 형수 쌍욕은 이게 지난 경선 때부터 얘기가 많이 터져 나오던 건데, 이재명을 지지하는 쓰레기들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형수 쌍욕에 대해서. 자기가 만약에 이재명의 입장이었으면은 자기는 더한 짓도 했을 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더한 일도 했을 거다. 근데 실제로 이 형수 쌍욕에 대해서는 나의 슬픈 가족사라는 글이 본인이 쓴 게 있습니다. 이재명이. 거기에다가 주저리 떠든 것 중에 형과 어머니 간에 몸다툼이, 그러니까 말싸움이 있었고, 그 다툼 중에 좀 어머니가 다치게 되고 해서, 동생이 밀쳐서 동생 다치고 해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났다. 그래서 형한테 전화를 했는데 형수가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형수한테 욕을 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죠. 더 큰 명제, 그러니까 어머니랑 형이 싸웠다라는 명제로, 더 큰 주제로 이 형수한테 쌍욕을 했다라는 걸 덮으려는 거죠, 목적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형수한테 쌍욕한 게 먼저고, 형과 어머니 간에 싸움이 있었던 거, 싸움도 아니죠. 실제로는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다툼이었던 거죠. 예. 말다툼 중에 형제들끼리 투닥투닥거리는 걸 말리려고 어머니가 개입을 했는데 어머니가 밀쳐서 다치셨나?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건 나중에 몇 달 후에 했던 일입니다. 예. 똑같아요, 음주운전하고도. 2005년에 음주운전을 한 이유가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벌금 받은 건 2004년 7월 말씀드렸죠. 이 시공간이 다 뒤엉켜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형이랑 싸우려고 전화를 했어요, 형한테. 근데 형이 전화를 안 받고 형수가 받았는데 형수한테 전화 바꾸라고 이 씨발년아가 말이 돼요? 예? 그 말이 되냐고. 애초에 그게 말이 되냐고요. 전화 받고 이 씨발년아라고 말이 어떻게 함부로 나오냐고요.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꼭 들려주셔야 돼요. 걔네들 중에 절반 이상은 그 녹취록을 절대 듣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단언컨대 그 녹취록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넘어요. 단지 이재명이 해명한 거, 그리고 이재명 측근 씹새끼들이 다, 아유 죄송합니다. 이재명 측근들이 해명한 거, 그런 것만 보고 부화내동하는 겁니다. 계속. 야, 이런 해명을 했잖아 라고만 해요. 직접 들어봤냐고 물어보면 안 들어봤다는 사람들이 10이면 5입니다. 그런데다가 이런 얘기를 해주면은 형수가 전화 받았다고 형수한테 쌍욕을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다른 얘기를 해요. 다른 얘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 하는 거죠. 그렇게 정신승리하면서 종교적인 영역에서 논리적이지도 않은 그 근거를 두면서 왜 이재명을 욕하냐고. 한 팀 아니냐고. 한 팀 아니었어. 애초에. 오렌지색 쳐입고 나와가지고 진짜 교체라고 부르짖던 2007년부터 한 팀이 아니었다니까. 어떻게 그 한 팀이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너희들이면 한 팀한테 그렇게 했어? 니네들이 먼저 그렇게 해야지. 니네들은 죽일 듯이 사심이 들고 다 찔러 죽여놓고 이제 와서 한 팀이라고 말하면은 그래 한 팀이야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이거 박정희 같은 짓거리죠. 네. 제가 이재명의 그 심리 상태를 파악해 보면은 박정희랑 똑같아요.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취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행동을 했을 때, 불리한 행동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빠져나가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똑같은 짓거리를 많이 합니다. 예. 이 형수 쌍욕은 진짜 여성단체가 가만히 있는 게 좀 웃긴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친형 협박이 있습니다. 친형 협박. 친형 협박은 너무나 많죠. 오늘 뉴비씨에서도 박인복 씨가 그 출연해서 직접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예. 친형 협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그 회계사 사무소 앞에다가 프랜카드 걸어놓은 거랑, 그리고 그 회계사 협회 앞에서 집회한 거. 이건 먹고 사는 문제를 무너뜨리는 어떤 그런 행위죠. 예. 회계사 협회에서도 박인복 씨 말로는 이런 일은 회계사 협회가 있던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다.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렇게 악랄한 인간입니다. 예. 그리고 그 비서관이었던 백종선 씨. 예. 문자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문자를 보냈는지. 많이들 보셨죠? 예. 한번 몇 가지만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난 명박이가 내 편이다. 하하하. 이 병신 전응아야. 138짜리 붕어 대가리야. 얼른 네 마누라 치마 속에서 나와라. 네 마누라가 이젠 글도 쓴다며. 네 딸, 네 아들도 같이 쓰라고 해. 이 전응아야. 노상강도 당해서 뒤지지는 말고 척추가 부러져서 반병신만 되어라. 평생 못 일어나게. 개새끼. 똘선아, 네 딸한테 네가 한지 조금 알려주고 네가 네 엄마한테 한 것처럼 하라고 가르쳐줬다. 잘했지? 똘선이 개망난이야. 베트남에서 노상강도 만나 총 맞아 돼져버려라. 야, 이게 사람 새끼가 하는 말입니까? 너무나 많아요. 이 문자를 100개도 넘게 보냈어요. 이 사람이 아니에요. 재선아, 나 7급 공무원 좀 제발 그만두게 해줘라. 그만두고 싶어 미치겠다. 이거 그만둬야 내 맘대로 좀 해보지. 그래야 너나 너 마누라 좀 편하게 만나지. 내일 좀 어떻게 해봐라. 아휴,
더 읽어서 좋을 것도 없고요. 예. 아무튼 이런 인간이고 뭐 다 아시다시피 원래 이 사람은 채권 추심업자 뭐 그런 쪽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어떨지는 다 아실 거고요. 뭐 온갖 그 더러운 일에 연루되어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이재명의 어두운 부분을 담당했던 그런 인간이었죠. 예. 이런 사람한테 친형 협박을 한 거, 그리고 본인이 직접 아까 말씀드린 플랜카드 걸고 뭐 했던 것들, 그리고 너 때문인 줄 알아라 했던 그 녹취록, 김혜경이 그 이재선 씨 따님에게 전화해서 녹취당한 내용들 다 협박입니다. 다 협박. 이걸 가지고 이재명 지지자들 중에서는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녹취록이 엄청 많은데 걔네들은 계획적으로 녹취를 했다. 이런 병신 같은 소리를 합니다. 아니, 녹취를 계획적으로 한다는 게 그 사람이 욕을 하게끔 약 올려서 했다면 이해를 해. 근데 그 녹취하는 내용 어디를 봐도 약 올리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평소에 얼마나 많은 욕을 하고 협박을 했으면 그런 걸 녹취를 하려고 생각을 했겠냐고요. 그런 상식적인 생각을 해야죠. 그런 면에서 사건을 접근을 하고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봐야 이재명이 쓸만한 인간이다, 아니다, 민주당의 자원이다, 아니다. 그 20대 대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거 나왔죠. 예. 가장 좋아하는 사람 3위가 문재인 대통령님이고, 예.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이재명이라고. 예. 그 앞뒤로 2등, 4등에는 그 조재현과 그 감독 김기덕. 예, 김기덕 감독. 앞뒤로는 그 성추행범 개새끼들이 있고 가운데에 이재명이 껴 있습니다. 예. 참. 에휴, 하여튼 잘합니다. 민주당 참 잘해요. 자, 그 다음 친형 강제 입원 건. 아까 방금 전에 친형 협박이랑도 이어지는 겁니다. 예, 사람을 그 정도로 못 살게 굴면요, 미치지 않으면 정상이 안 돼요. 미치지 않는 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거는 공감의 영역이거든요. 공감? 당신이 다니는 직장에 가서 방송을 들어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방송이 개소리라고 생각하고 듣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다니는 직장에 가서 누군가가 프랭카드를 거는데 거기에 당신 이름이 철수라고 합시다. 철수는 정신병자다 라고 쓴 플랜카드를 걸어놨다고 칩시다. 철수는 무엇을 해서 정말 사회 악이다, 뭐 이런 플랜카드를 걸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당신 회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저 사람 회사에 계속 다니게 해야 됩니까? 라는 어떤 항의 전화를 계속해요. 그럼 당신은 참 기분이 좋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조차도 공감하지 못하면서 정의를 얘기하고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약자를 위한다는 얘기를 한다면은 그건 썩어 빠진 생각이에요. 이재명을 욕하라는 말은 안 해요. 대신에 이 정도 일을 한 사람을 편드는 것 자체는 공범이라니까요. 이재명을 욕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는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진 않아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욕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도 욕하고 싶지 않는 사람도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제가 안 된다, 된다, 뭐 이런 거를 제가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 중요한 것은 공감이라는 거를 할 수 있다면은 적어도 욕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욕은 이 약자를 향해서, 이 억울하게 당한 사람, 이 이재선 씨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를 당했잖아요. 10년이 뭐야?
10년이 넘도록 당했죠. 2017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 돌아가시게 된 것도 완전히 정신이 나갈 정도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만큼 당하고, 이게 옛날에 그 박정희나 전두환 때 끌려가서 고문당한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간첩으로 오인받고 인생 완전 파탄난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얼마 전에 최민희가 이런 얘기했죠. 응? 강기훈 열사, 강기훈 씨 지금 생각난다고. 자기가 지금 당한 일이. 본인이 한 게 강기훈 씨를 생각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이 이재선 씨 같이 이렇게 당한 사람이 강기훈 씨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당한 게 억울해서 강기훈 씨랑 같은 입장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재명을 편드는 이 병신 같은 쓰레기 같은 아우, 진짜 욕도 아깝습니다. 진짜 그녀는 정말로. 본인이 강기훈 얘기를 하고 강기훈이 어떤 행동을 한 사람인지 다 알면서, 어떻게 당하는지 다 알면서, 그거랑 똑같이 행동한 사람을, 가해자랑 똑같이 했던 행동을 한 사람을 민주당이니까 찍어줘야 되고 용인해줘야 된다고요? 개소리죠, 개소리. 이 정도 인식밖에 못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할 자격도 없고요. 정의에 대해서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예, 굳이 뭐 공정하네 공정하지 않네까지 단계를 넘어갈 필요도 없어요. 예. 이 정도의 그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이라면은 뭐 원팀 아니라 뭐가 됐든 내 밑으로 들어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무릎 꿇고 비는 사람이라도 내버려야 됩니다. 결국엔 이런 인간들이 다시 뒤통수를 쳐요. 예. 필요 없습니다. 절대 필요 없습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우호적인 정치인들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얘기조차도 본인이 스스로 사리 판단을 못하고 당이 우선이다? 당이 이기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일단 당이 우선이려면은 당을 깨끗하게 만들고 사람을 다시 뽑아야 그게 20년, 50년, 100년 정권이 되는 거예요. 5년 정권짜리 만들려면은 지금 당이 이기는 게 맞는 거죠. 예, 이재명 같은 애도 뽑고, 뭐 범죄자도 다 뽑아주고, 자기 밥그릇 챙기는 애들 다 뽑아주고,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이기겠죠. 자리 제일 많이 차지하는 당이 되고, 그걸 보고는 국민들은 자한당이나 민주당이나 뭐가 다르냐라는 의구심을 품을 때까지는 승리에 도취되어 있겠죠. 화무시비롱이에요. 결국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고 구축하지 못하면은 화무시비롱이에요. 자한당하고 똑같아요. 이겼다는 생각으로 자기 멋대로 하다가 작살나는 거랑 똑같다고요. 그런 짓거리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자, 그 다음 장애인 비하 및 무시입니다. 장애인 비하는 뭐 이재명 SNS에 끊임없이 얘기하죠. 예, 끊임없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예. 뭐 가장 대표적인 걸로 뭐 짝짝이 눈에 정신지체화되는 수가 있어요. 뭐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예. 물론 이 글을 올리고 바로 사과는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과를 한다는 거는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아야지 되는 거죠. 근데 뭐 이후에도 장애인에 대해서 뭐 공감을 안 하죠. 특히나 이 동영상으로 많이 유포된 그 성남시청에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 택시 요금 때문에 그 항의하러 온 어떤 그 장애인분들, 그 내용을 보면은 이재명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 성남 사람이 아니다. 성남 사람이 아닌데 성남에 와가지고 그랬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말도 안 되는 해줄 수 없는 요구를 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요구를 했다고 해서 장애인들이 계단밖에 없는 건물에 올라왔는데 엘리베이터를 끄는 게 맞아요? 엘리베이터를 끄는 게 상식적이냐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다고 해서 그 보복으로 엘리베이터를 끄는 게 맞냐고요. 은수미가 그대로 보고 배우잖아요. 성남시청 에스컬레이터에 그 공무원들 앉혀놓고 민원인들 못 올라오게 한. 뭐 하는 짓이냐고요. 지금 성남이 뭐예요, 지금? 성남이 뭐 하는 거예요? 뭐 복지천국? 누구를 위한 복지천국입니까? 상품권으로 깡이나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장애인 비하랑 장애인을 무시하는 이런 행태, 매우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럴만하네. 이재명인데 뭐, 응? 이재명이 다른 일 많이 잘하는데 뭐 그럴만하네. 누가 이재명 건드리래? 그죠? 아주 공감이 잘 되고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 다음, 논문 표절. 논문 표절은, 논문 표절 자체는 저는 문제 삼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이 논문 표절을 문제 제기한 곳이 미디어워치, 변희재죠, 변희재. 그렇기 때문에 걔에 관한 어떤 제가 뭐 걔가 옳은 말을 했든 아니면은 사실적인 팩트에 의거한 자료를 제출했던 그거는 전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 표절 자체를 가지고 저는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 논문 표절했다고 말을 하자마자 이재명이 하는 행동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따옴표를 안 넣네 라고 하는데 이건 거짓말입니다. 따옴표를 안 넣는 것 같고 논문 표절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더군다나 그 논문 표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바로 한 게 뭡니까? 대학교 비하죠. 이름도 모르는 대학교라고 얘기합니다. 이름도 모르는 대학교, 내가 중앙대 나왔는데 이름도 모르는 대학교 논문 내가 가지면 뭐합니까? 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비슷한 일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박정희가 남로당 빨갱이라고 잡혀가요. 그러니까 이 박정희가 어떻게 합니까? 살려달라고 빌죠. 그리고 그 박정희를 이쁘게 봤던 그 주변에 이름을 잊어버렸네. 하여튼 주변에 있던 인간들이 쟤 좀 한번 잘 봐서 살려줘라. 쟤 충분히 우리 쪽에 귀의할 수 있는 인간이다. 라고 해서 추궁을 했더니 남로당 자기 동료였던 사람들을 이름을 전부 다 불어서 그 사람들을 다 잡혀가게 만듭니다. 이 남로당이 왜 문제가 중요한 거냐면요. 저는 뭐 빨갱이 뭐 추궁 뭐 이런 걸 떠나서 그 당시만 해도 그 이념이 꼭 어떤 게 정이고 어떤 게 악이다. 응? 부정이다. 뭐 선이다 악이다 이런 개념이 없었잖아요. 당시만 해도. 근데 그 박정희가 부임했던 그 곳이 거의 이제 남로당 아예 공산 그 사회주의 쪽 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그쪽 인간들이었고 그 사람들하고 다 친분을 맺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박정희도 그쪽으로 빨갱이물이 들었던 거죠. 근데 결국에는 본인이 걸렸을 때 살기 위해서 전부 다 불어버려요. 자기 동료였고 자기 친구였고 자기 선배였고. 이 논문 표절한 거 걸리자마자 대학교 비하하면서 대학교 이름도 모른다고 그러면서 손절하고 발빠르게 빠져나가는 이 이재명의 행동. 박정희 입장에서 보면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죠.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일단. 자기가 살아야 되고, 만약에 이 대학교 논문 표절에 대해서 그냥 인정해버리면은, 변명하지 않고 인정해버리면은, 본인의 체면이 깎이니까. 그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비굴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이름도 모르는 대학교라고. 본인 지역구 안에 있는 대학교인데. 그죠?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우리 그 이재명 도통령 각하십니다. 그리고 이 해경공 김씨에 대해서 저는 다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자꾸 사실을 자꾸 제시를 하면서 이건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 이걸 가지고 논쟁을 계속 하니까 이재명이 그때마다 이거는 이렇다 이거는 이래서 그랬다 이거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반박만 하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이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자신의 아내가 그런 그 누명을 썼다라고 100% 자기가 누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재명처럼 행동할 거라고 보세요? 처음에 해경공 김씨 김혜경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우리 아내는 SNS 안 한다라고 그랬죠. 근데 하는 게 걸렸죠.
그랬더니 뭐래요? 카스만 한다 그랬죠. 근데 트위터하는 거 걸렸죠. 그랬더니 계정주가 50대 남자라고 했죠. 아닌 거 밝혀졌죠. 송 이어링스 나왔죠. 지금 50대 남자랑 송 이어링스는 깊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 아주 깊게, 세밀하게. 남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그 죄를 뒤집어 쓰려고 나왔다가 죄가 크니까 뒤집어 쓰지 않으려고 아니라고 발 빼고 나온 50대, 그리고 거짓 눈물 흘리면서 자기가 송 이어링스라고 했던 그 아줌마, 깊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다. 정말로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 그리고 자기 아내는 HK가 아니라 HG라는 이니셜을 쓰지 HK는 쓴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HK 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본인의 아내가 누명을 썼다라고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의 말입니까? 맞아요? 검사. 야, 검사. 니네들 검사 맞냐? 니네들이 그따위로 하니까 검새라고 불리는 거야. 그리고 수사권? 족가라 마이신이다, 이 씹새끼들아. 무조건 경찰 줘야 돼. 니네들이 이따위 짓거리 하니까 경찰을 우리가 신뢰할 수밖에 없어. 경찰도 100% 신뢰할 순 없지. 하지만 너희들이 하는 짓거리에 비하면은 경찰은 그래도 양심적인 행동을 하는 거야.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공수처와 이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한테 이양하는 그런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검찰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경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그래도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것과 본인이 얻어가는 이득이라든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들이 했던 수사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검찰에서, 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가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거짓말을 한 게 들킬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 단계인 검찰까지 짬짬이가 된 게 아니라면 마음 편히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자신의 직이 달려있고 자신의 미래가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검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기소한다, 기소하지 않는다, 그리고 본인이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들춰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자유롭지 않잖아요. 굉장히 폐쇄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것처럼 똑같아요. 이 검찰이 지금 하는 것처럼, 해경군 김씨에 대해서 하는 것처럼. 아주 상식적인 일이죠, 지금. 이재명이 하는 짓은. 검찰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그 용서가 되는 거지. 아니라고 발표를 해주고, 무혐의라고 얘기를 해주고. 앞으로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 때 당신네들은 어떻게 할 건지 나는 참 궁금해요. 만약에 공수처가 있다면은 검찰이 이렇게 행동 못하죠. 본인이 책임지기 싫으니까, 자기가 한 일도 아닌데 왜 본인이 책임질러 이런 걸 떠안겠어요. 아주 자기 앞으로의 인생에 비하면은 굉장히 작은 부분의 이익만 얻을 텐데, 이런 것이 정말로 상식이 바로 서는 나라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이 뭐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네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해명만 놓고 봤을 때, 이재명이 한 해명만, 이재명이 여태까지 해경군 김씨에 대해서 해명한 것만 놓고 봤을 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범죄 사실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만약에 판사라면은 정말로 공정하게, 야, 이건 정말로 어쩔 수 없네라고 할 정도로 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이에요. 그래. 당신의 아내가 진짜 해경군 김씨라 누명 썼다고 생각해봐요. 존나 짜증나고 빡 돌아서라도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해서, 야, 씨, 우리 아내는 아니야. 어디다 대고 그런 정신 나간 미친 사람의 트윗을 우리 아내라고 얘기해. 라고 얘기하지. 이런 식으로 뭔가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나씩 반론을 제기하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것도 다 거짓말로 밝혀졌잖아요. 하나가 거짓말일 때마다 점점
범죄 혐의는 짙어지는 겁니다. 근데 계속 거짓이고 또 거짓이고 거짓말에 거짓말만으로 계속 해명을 했는데 이걸 믿어줘야 된다고요? 해명했으니까? 이재명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믿어줘야 된다고요? 민주당? 어? 이재명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결과까지 봐야 된다고요? 김소연 시의원은 왜 날렸어요? 장기태 위원장은 왜 날렸어요? 그게 공정한 잣대 맞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휴대폰. 압수수색을 당해서 휴대폰이 압수가 됐죠. 근데 이재명 어떻게 했습니까? 비밀번호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비밀번호 안 알려줬잖아요. 근데 왜 이동영, 김어준, 김용민 이 씨발 새날 개새끼들은 왜 김경수를 자꾸 갖고 나오죠? 이재명을 하려면 뭐 김경수 똑같이 해야 된다? 김경수는 휴대폰 비번 다 풀어줬어. 이재명 것도 풀어주라고 니네들이 얘기해야 되는 거야. 똑같이 하려면. 어? 김경수와 이재명을 똑같은 선상에 놓고 같이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려면은 이재명의 전화기도 풀어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니네가 얘기해야 되는 거야. 니네가. 그런 얘기 하기 싫지? 왜? 니네들은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하니까. 참 상식적으로 생각하니까. 이 진실과 사실은요, 언제가 됐든 다시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덮고 가리고 숨긴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가려지거나 숨겨지지가 않아요. 여태까지 물론 밝혀지지 않은 것도 있고 숨겨진 것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고 이 정도로 많은 증거들이 넘쳐나게 퍼져 있으면은 민주당이 다쳐요. 민주당이 다친다고요. 그 최근에 며칠이냐 이게 12월 20일인가? 네. 어젠가? 그전가 그럴 겁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에서 트윗을 하나 한 게 있죠. 이학재 의원에 대한 겁니다. 이학재 의원이 정보위원장 자리를 반납하지 않은 채 당적을 바꿨습니다. 정보위원장은 개인의 몫이 아닌 정당의 몫입니다. 여야 합의 정신을 파기할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정보위원장을 사퇴하십시오.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말 자체는 어때요? 당연한 거고 정의로운 거고 공정함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맞습니다. 응원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학재는 나쁜 놈이네. 이런 말이 달려야 정상이죠, 댓글에. 근데 한번 댓글 한번 볼까요? 댓글 한번 볼까요? 네. 김태훈지 나발인지 조시선 씨일보와 짜고 청와대를 가짜뉴스로 괴롭히는데 이재정이 또 청와대를 대표해서 사과 안 하냐? 네. 그렇게 노무현 정신을 외치면서 이의 있습니다를 외친 시의원을 제명한 니들이 정치 도의를 찾아? 니들 눈에 박힌 대들보나 빼. 정치적 도의? 지금 민주당이 무슨 자격으로 정치적 도의를 입에 올리시나 모르겠네요. 전과 사범 기소 3건은 그냥 놔두고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지. 에이구 인간들아. 그만하라니까.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개인의 몫이 아닌 정당의 몫입니다. 당원과 시민의 외침을 무시할 생각이 아니라면 청와대 대신 사과한다는 폐기 그대로 이재명 기소에 대한 사과와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을 묻기 바랍니다. 무능한 민주당 당대표도 사퇴하시오. 니네나 잘하세요. 어따 대고 훈장질. 정치적 도의를 니들이나 해. 먼저 니들을 살펴보셔. 대표님부터 사퇴하라고 하세요. 민주당에 도의 있습니까? 친형을 모욕하고 겁박하는 사람 제명시키세요. 정치적 도의라 말하면서 찔리지 않나? 정치적 도의는 이재명 같은 파렴치한을 제명하는 거지. 더불어 적폐당. 뭐 수도 없습니다. 뒤도. 예. 엄청난 댓글을 이런 식으로 댓글 달렸어요. 이게 비단 이 내부의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만 이런 취급을 받을까요, 앞으로? 잘 생각해보세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이재명이 보다 더 확실한 증거와 보다 더 확실한 어떤 범죄 혐의가 입증돼서
혹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감싸주는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감싸주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반드시 야당에서는 이거 걸고 넘어진다니까요. 청와대나 여당 민주당이 자한당이나 뭐 이런 뭐 민평당이나 이런 데서 뭔가 뻘짓하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막 지적을 하면은 니네 이재명이나 제대로 처리하고 우리한테 이런 얘기 해라.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그럴 때 뭐라 그럴래 니네들? 뭐라 그럴 거냐고. 그리고 이재명이 도정을 뭐 한다고 맨날 그 포토레인 써서 얘기하죠. 과거에 성남시장일 당시에 트윗이나 트위터와 저기 그 뭐야 페이스북 글 쓴 거 한번 시간대로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얘는 도정에 관심이 없는 애예요. 지금 밝혀진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충분히 의심이 가는 게 띠리리리리시라는 계정과 이니즘에 빠진 이빠 얘네들도 지금 해경궁 김씨 그 계정과 거의 맞먹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죠. 그러면 이런 SNS 활동만 미친 듯이 해대는 이재명이 과연 도정을 언제 보살폈을까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도정이라는 거는 SNS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이 제시한 어떤 정책을 청와대에서 해주지 않는다. 성남시에 있을 때는 시의회에서 해주지 않는다. 명단 다 공개하고. 네, 참 잘하죠. 민주적이에요. 절차를 무시한 정의는 절차가 뭐 정의가 아니에요. 이미. 절차대로 해결하고 절차대로 했는데도 부당한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항의를 하고 그때 가서 시민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자신의 맘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신이 정한 그냥 절차대로만 하려고 그러고 모든 걸 다 뭐 절차를 다 부셔버리는 인간에게 정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게 진짜 정의라고만 그 행동했던 것들이 정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의에 대한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그렇게 행동한 이재명이 정하죠. 근데 그게 언제나 언제까지라도 무조건 정의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님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님도 그러시고 시스템을 중요시 하자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공천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20%라도 걸러내자고 시스템 공천을 만들어냈는데 그 20%도 걸러내지 못하게 이해찬이 망가뜨리고 있죠. 왜 망가뜨릴까요? 그걸 망가뜨려야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망가뜨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굳이 그걸 망가뜨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무너뜨려야 자기네들이 지금 이재명이 당한 것처럼 구설수에 안 올라올 거 아닙니까? 공천 받는 데 있어서 도덕적인라든가 뭐 인성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은 이재명처럼 당할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인간들도 뽑아주겠다는 어떤 시그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자한당보다 좋다고요? 어떤 면에서? 언제까지 민주당이 그 당원들을 넘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을 때 더 고개 숙이고 더 내부 단속을 철저히 해야 그 긴가민가하고 들어와서 지지하려고 그냥 그래 자한당 너무 국정농단 때문에 난 너무 질렸어. 이번엔 민주당 한번 지지해봐야지 하고 왔던 사람들의 마음을 잡으려면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처럼 본인들 숟가락이나 꽂으러 다니고 본인들 숟가락 꼽는 거 뭐라고 하는 당원들한테 극문 똥파리 작전 세력이나 얘기하는 그 음모론자 새끼들하고 한통속 돼가지고 욕하고 다니는 게 과연 민주당을 지키는 일 맞아요? 당신들이 보기엔 당신들이 하는 일이 상식적이죠. 그게 상식이죠. 매우 상식적인 이재명처럼 매우 상식적인 이재명, 매우 도덕적인 이재명, 매우 정의로운 이재명처럼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일 말고도 훨씬 많습니다. 예. 훨씬 많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거 몇 가지를 제가 해드린 것 뿐입니다.
이재명 잘 끌어안고 계셔보세요. 언제까지 당원들을 넘어 국민들이 그래 민주당밖에 없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지를 해줄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2020년 총선에서 180석 못 채우면 니네들 책임이야 다. 이 개새끼들아. 니네들처럼 해서는 180석 채울 수 없다고. 결국에는 표를 주는 사람은 국민들이야. 그 국민들한테 신뢰와 믿음과 정체성이 확고하다라는 어떤 그런 시그널을 계속 줘야지 너희들처럼 밥그릇이나 차지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은 다 되는 게 아니라고. 특별당비? 김소연 시의원에서 알라고. 그것 때문에 김소연 시의원이 잘못했으니까 나가라고? 그게 김기춘이 우리가 남이가 얘기했을 때 그 문제보다 그거를 도청에서 녹음했다고. 그 도청이 잘못했다고. 도청을 처벌해야 된다. 우리가 남이가는 잘못이 아니다.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르냐고. 민주당 잘 돌아간다. 씨발 집안꼴 잘 돌아가. 아무튼 오늘은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근데 너무나 저들이 진실이냐 진실이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프레임만 자꾸 들먹이면서 건건이 사사건건 중에 여러 건 중에 건건이 건바이 건으로 해명하고 건바이 건으로 반박하는 것에 대해서 신물도 나고요. 예. 너무나 상식적이지 못한 논리를 들이대면서 그때그때 위기나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제가 정말 기가 차고 답답해서 이런 설명해드리는 조금 뭐 다 아시는 거지만 이거는 그 찌찌잘 새끼들이 있는 곳에다 다 퍼뜨려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예. 이건 찌찌잘 새끼들이 들어야 돼요. 제 방송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방송은 그 어떻게 들으셔도 좋아요. 예. 어디다 갖다 던지셔도 좋습니다. 예. 욕먹을 전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제 방송 듣고 와가지고 댓글창에 욕 달고 제 SNS 쫓아가지고 욕하고 다 좋아요. 상관없어요. 예. 그런 거 무서웠으면 하지도 않았으니까요. 지금까지 뭐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